여러분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가지 확인도 해볼 겸 겸사겸사 고속도로를 나와봤는데 고속도로 첫 주행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1순환도로거든요. 제가 의정부에서 김포 간 고속도로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해야 될 것도 있어서 겸사겸사 지금 가보고 있는 건데요. 시속 100km 구간에서 제가 80에서 110 왔다 갔다 지금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부분들을 요목조목 지금 느껴보고 관찰해보고 체감해보고 있단 말이에요. 와, 근데 제가 한 가지 느낀 사실을 알려드릴 건데요. 미디어 행사 등에서 이게 차량이 잘 안 나간다, 소리가 크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실제 제가 직접 운행을 해보고 타보니까 그게 맞나 할 정도로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한 느낌을 가져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보통 악셀을 눌렀을 때 80에서 110 구간, 요 구간에서 가속을 딱 눌렀을 때요, 그때 차가 안 나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RPM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소리가 커지냐 안 커지냐 여기서 나타나거든요. 제가 대리운전 경력이 지금 7년 차입니다. 각종 여러가지 차들을 다양하게 접목해보고 국내에서 운행되는 차들은 제가 대중적으로 타는 차를 이야기할게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빼고 제가 안 타본 차 없는 것 같습니다. 200만 킬로대 차도 제가 타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신차 기준으로 각종 스포츠카, SUV, 그 다음에 해외에서 발매되는 이런 차량들, 포르쉐, 박스터 이런 것들도 다 몰아봤기 때문에 경험과 경력은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동차를 전문으로 다루는 자동차 전문가분들에 비교하면 비교할 것까지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경험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를 좋아하는 자동차인으로서 자동차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풍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자면 밟았을 때 가속점 너무 좋습니다. 80에서 110km가 왕 올라갔을 때 그때 RPM이 크게 치지도 않고, 미디어에서 나왔을 때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다음에 차가 좀 굼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요. 제가 느끼는 실제 느낌은 이게 팰리세이드가 달리는 차가 사실 아니잖아요. 가족차, 패밀리카로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비는 지금 11.5km 나오고 있고요. 고속도로 구간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균 속도는 제가 98에서 110 미만으로 지금 계속 달려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정숙하고 조용합니다. 21인치 타이어를 장착해서 그런가 아무래도 고속 구간에서는 굉장히 또 정숙함과 조용함을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路面의 마찰력이 덜 가져가는 고급 타이어를 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제가 카니발과 비교를 하는데 기존에 구카니발 탔을 때는路面에서의 마찰음, 소음, 그다음에 여러가지 각종 디젤음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를 탔을 때 굉장히 귀에 느낌이 자극적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는 굉장히 정숙하고 소리나 이런 소음 같은 게 1도 없이 너무 잘 나갑니다. 그게 제가 느꼈던 오늘의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 전자 서스펜션의 개입인데요. 프리뷰 서스는 앞에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연동해서 각종 정보들을 기록한 후에 그路面의 상황을 읽고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지만 공도에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 게 확실하게 장점으로 다가왔고요. 또한 21인치형 타이어를 장착하고 이 폭이 약 10 정도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路面에 이렇게 닿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차감은 같이 따라오는 게 크게 장점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단점은 무엇이냐? 단점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차 폭감이 상대적으로 이게 넓다 보니까,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들께 좀 친숙한 단어이겠죠? 빵이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을 몰고 갈 때 처음에 약간 좀 미지감이 있지만 한 30분 이상 달려보니까 이제서야 이게 적응이 되는구나 라는 걸 체감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단점이라고 하기는 단점이지만 아무튼 단점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아 보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 어떤 신체 체급과의 문제일지도 모르겠지만 이 전면 유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햇빛의 개입이 정말 심하게, 단적인 예로 들어서 그냥 눈뽕입니다. 바로 앞에 해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진한 선팅으로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을 살짝 받는 중인데요. 물론 야간을 따지자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개방감이 너무 커가지고 조금 눈이 부실 정도로 개방감이 너무 넓다. 자, 그리고 핸들링 하면 빼먹을 수 없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이제 진출로로
좀 나가고 있거든요. 핸들이 살짝 무거우면서도 빠릿빠릿하게 잘 반응을 합니다. 기존에 승용차 타셨던 분들은 좀 되게 무겁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건데, 왜냐면 차체 크기와 무게가 다른 차에 비해서 조금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리로 거기에 따른 장점은 차가 노면에 착 붙어서 가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호불호가 살짝 껴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로를 제가 달려보고 있는데,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변경했습니다. 스포츠 모드 변경하니까 확실히 단단하고 깔랑깔랑한 그런 짱짱한 느낌이 나거든요.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 개입이 스포츠 모드를 넣었을 때 확실하게 더 체감적으로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내려지고요. 또 하나는 깜빡이를 넣었을 때 옆에 오른쪽에 모니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제가 이런 차를 제 차로는 직접 처음 몰아보는데 약간 좀 재밌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 모니터에 스포츠 모드 빨간색 들어오는 게 또 하나의 재밌거리를 가져다 주는 게 아빠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요. 다음 재밌거리는 HUD입니다. HUD는 이 앞에 유리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화면의 속도나 아니면 도로 상황 등을 표시해주는 기능이잖아요. 기존의 HUD보다는 조금 더 커졌고요. 눈에 잘 띄게 잘 보이네요. 이게 이질감 없이, 보통 예전 HUD 보면은 시선이 자꾸 HUD 쪽으로 가서 운전을 조금 방해하는 요소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고 할까, 스모그처럼 약간 톤 다운되고, 이게 유리랑 조화가 잘 이루어지니까 굳이 이쪽에 HUD 쪽에 눈이 가지 않고 그냥 시선이 정면을 바라보게 유도하는 것 같아서 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기존의 HUD랑은 좀 달라진 부분이 선명도, 그 다음에 눈의 어떤 이질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한 게 제가 오늘 처음 운전했을 때, 고속도로를 좀 중장거리를 운행했을 때 느낀 점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이산포 IC입니다. 이제 김포 구례동을 제가 가고 있거든요. 자유로를 통과했는데, 와, 자유로 통과하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운전하는 어떤 볼거리와 재밌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로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진짜 체감해 보니까 재밌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고, 요즘 기술 굉장히 좀 다양하게 발전됐구나라는 게 몸소 체감하고 있거든요. 재밌네요. 제가 이렇게 1시간 동안 운행을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아직 좀 운행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1시간 운행했을 때 첫 느낌은 굉장히 스포티하고 단단하고 좋다. 그 다음에 노면을 잘 읽어서 서스펜션 개입이 즉각 반응이 잘 된다라는 게 오늘 주관적인 제 느낌입니다. 이건 100% 제 주관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체감적인 느낌과 좀 다를 수가 있고요. 저는 제가 제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직접 제가 제 느낌을 하나 숨김없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세기차로를 이용하세요. 자, 드디어 김포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구례동을 제가 가볼 건데, 오늘 제가 김포에 가는 이유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신차가 출시되면 각종 정보와 자료 이런 것들을 좀 취합해서 보고, 될 수 있으면 사전 계약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장단점이 확 나눠지는데요. 우선 단점부터 얘기 드려볼까요? 단점은 베타 테스터 참여 가능성이 크다. 무슨 얘기냐? 품질 이슈에 당첨될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뭐 기능 불량, 시트 불량, 아니면 구조물 불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기능 불량이 가장 많이 나타나겠죠. 차량을 개발하고 만들어냄으로써 아주 완벽하고 퍼펙트한 차는 없습니다. 처음에 출시가 되면 품질 이슈가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게 맞냐, 적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여기서 나타나는 건데요. 그래서 저도 사전 계약을 통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베타 테스터 참여 뭐 나쁘지 않고, 저는 뭐 시간적인 여유도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공유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커서 빠른 신청을 통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점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얘기합니다. 차는 나오고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사실 괜히 나온 말은 아니죠. 자, 그럼 여러분 장점을 얘기해 볼까요? 장점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이목을 끌 수가 있다. 남녀노소하고 와, 차 좋다, 차 이쁘다 이렇게 소리 들으면 솔직히 기분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느끼고 싶어서 신차를 빨리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게 큰 장점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특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성격차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이목받는 거, 주목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특히나 제 마음과 비슷하고 제 나이 정도 40 좀 넘어가고 애아빠들 정도 되잖아요. 그런 거 좋아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차를 처음에 구입할 때 사전 계약을 통해서 빨리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차를 구매하고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활동 이런 것들을 잘 하고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팰리세이드 카페 3개를 처음에 출시 앞전에 가입을 해서 눈팅을 했단 말이죠. 카페에 가입하면 제일 큰 장점은 각종 정보들을 뉴스보다 빨리 얻어낼 수 있고 사람들한테 누구보다 빠르게 전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차를 처음에 빨리 출고하면 데모카에 선정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데모카가 뭡니까? 데모카는요, 차량용 액세서리를 만들어주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물품을 무료로 또는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데요. 보통 인증이라고 하죠. 저희가 차를 구매해서 출고 인증을 카페를 통해서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1번부터 10번 내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제가 운 좋게도 정말 빨리 받아가지고 카페에서 1번으로 인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PPF 200만원짜리 시공권을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카메트 시공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카메트 시공을 받으러 갈 건데, 이거는 무료로 제가 받은 겁니다. 뭐 협찬이나 아니면 광고성 대가를 받은 게 아니고 차를 누구보다 빨리 받았기 때문에 카페에 제가 인증을 통해서 당첨된 겁니다. 제가 지금 가볼 곳은 샤오토라는 곳이에요. 샤오토. 카메트 제조하는 곳으로 유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자동차 용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샤오토는 바닥재 매트, 트렁크 매트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공받을 품목은 트렁크 매트를 받을 거예요. 풀커버라고 합니다. 풀커버를 시공했을 때의 장점, 첫 번째는 내장재를 보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인테리어 효과가 좋다. 이게 두 가지인데요. 어쨌든 차주의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거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저는 신차를 구매하면 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 내장재를 좀 보호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아이들과 같이 패밀리카로 이용하다 보니까 뭐 자전거도 실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킥보드도 실을 때가 있고, 각종 용품들을 넣었다 실었다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나오면 구매를 하는 편인데, 운 좋게 좀 일찍 받아서 당첨되게 돼서 지금 시공을 무료로 지금 받으러 가고 있거든요. 시공 전후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고요.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한번 판단을 내려봐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이제 최종적으로 승차감에 대한 이야기는 집으로 복귀하면서 돌아가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지금 샤오토 업체에 왔고, 제가 여기 트렁크 매트하고 여기 인테리어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여기 테이프를 다 제거하고 비닐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순정 상태가 이 상태이고요. 이제 작업된, 벨크로 작업된 이 바닥 매트랑 이런 것들을 트렁크 매트를 시공을 해볼 건데, 하고 난 후에 비교 전후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트렁크 내장재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전거를 실었다 내렸다, 아니면 킥보드 같은 거 애들 거 넣었다 뺐다 하면 기스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효과까지 함께 보시죠. 지금 제가 이거 시공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요거는 이제 도어 커버라고 이제 승하차 시에 이제 스크래치가 생기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 보통 이제 네. 보조석에는 와이프분이나 동승자가 타잖아요. 네, 많이 그러면 타죠. 그냥 차주 같은 경우는 신경을 쓰는데, 동승하시는 분들은 자주 안 타니까 탔다 내렸다 할 때 신발이 닿을 수 있죠? 네, 당연하죠. 그때 이제 이거를 미연에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공하는 난이도는 어떤가요? 제 입장에서는 참 낮은데 예.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이제 한 가지 예로는 예. 이제 운전석을 조수석에 붙이겠다 하신 분이 여태까지 한 분 계셨고, 아, 거꾸로 붙이는 거네요? 네, 예. 뭐 1열이랑 2열이랑 예. 헷갈려서 그렇게 붙이신 분도 많은데,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예. 난이도는 정말 쉬운 편이에요. 초등학생 3년짜리 갖다 놓고 붙여놔도 충분히 예. 잘 붙입니다. 아, 테이프 방식이죠? 예, 양면 테이프예요. 아, 이걸 한번 시공해 두면은 얼마나 가나요? 통상적으로 제 차에는 5년 붙어 있는데 아직까지 멀쩡한데, 한 번씩 떼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테이프의 수명이 많이 줄어들죠. 아, 접착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 붙일 때 이제 한 번에
한 번이나 두 번만에 붙이면 이제 예. 오래 가는데 예. 다른 이제 고객님에는 이제 잘 붙이시겠다고 이제 여러 번 뗐다 붙였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경우에는 예. 당연히 접착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겠죠. 아, 우리 핸드폰 보호 필름 붙일 때 한 큐에 실패하면 기포나 먼지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똑같은 거네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완 큐에 각 맞춰가지고 싹 들어가는 게 좋다 네. 이거죠? 네, 처음에 붙일 때 한번 이미지 예. 트랙 한번 해보시고 붙이는 예. 게 제일 깔끔합니다. 아, 그러면 양면 테이프를 떼기 전에 한번 요 왼쪽 오른쪽 붙여놓고 이쪽 면이 맞는지 체크한 후에 띄어서 한 번에 쫙 붙이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방법을 한번 직접 시범으로 보여주시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예. 네, 이렇게 한 번에 다 떼고 해요. 아, 떼고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여기만 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예. 번에 다 떼고 하기 때문에 제 방식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떼기 잠깐 놔두고 예, 이제 그냥 이제 한번 이렇게 한번 이미지를 대어 보시고 예, 일단 이렇게 평평하게 아무 데나 붙여놓고 살짝 붙여놓고 최대한 이제 사이즈에 맞게 붙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눌러주시고 이렇게 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초보자분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해 보이거든요. 네, 그냥 한 번에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게 3D로 다 파여 있어가지고 우려진 게 스캐너로 다 작업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완전히 면이 딱 맞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테일하게 이런 곡면 요소까지 하나하나 신경 써가지고 이게 정상적으로 알맞게 딱 붙여지도록 이렇게 재단을 말끔하게 해놨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이게 3D 스캐너나 이런 게 없을 때는 저희가 그냥 임의적으로 치수를 재서 이렇게 재단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곡면에 딱 달라붙게 성형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부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양면 테이프 방식입니다. 가스리. 여기는 뒤에가 부직포기 때문에 군데군데 보시면 사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꼼꼼하게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멍 있는 부분에 여기도 이렇게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붙이지 않으면 한쪽이 뛰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꼭 코너 마감 부분 하나하나를 신경 써서 붙여줘야 되고요. 요거를 이 상태에서 바로 맞춰주고 그냥 위에다가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면 킹 매트 겸 매트 보호 효과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코너 요 마감 부분은 부직포가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리, 보스리가 서로 결합되는 거기 때문에 한쪽 면에는 보스리, 한쪽 면에는 가스리. 여러분들 이거 찍찍이 알죠? 이 찍찍이가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부착한 다음에 붙여줘야 됩니다. 한 가지 팁은 요거를 다 붙인 상태에서 요게 노근노근해질 수 있도록 히터를 좀 틀어놓고 한 30분 정도 문 닫은 상태에서 주행을 하거나 좀 틀어놓으면 얘가 쫀쫀하게 잘 붙는 효과까지 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이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밖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다 붙이고 문 닫은 상태에서 히터를 한 2-30분 정도 가동해주면 얘가 끈끈이가 착 달라붙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팁으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시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차량용 풀커버를 모두 장착한 상태에서 아까 순정 상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이는 것처럼 사이드 하나하나까지 신경이 다 쓰여져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12V 시거잭 부분도 이렇게 다 파여 있습니다. 이 3D 스캐너로 다 작업한 거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다 파여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기구물의 사용성은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고, 보이는 것처럼 컵홀더 부분도 이렇게 잘 파여 있고, 뭐 스피커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기구물 들어가는 곳, 이런 곳들도 하나하나 신경이 다 쓰여져 있어서 직접 두 눈으로 비교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상태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건 발판 매트인데 지금 조립이 완료됐거든요. 아까 대표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코일 매트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코일 매트는 일단 장점이
먼지가 안 보이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디자인 요소를 조금 방해하거든요. 대신에 아래쪽에 먼지가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P 매트라고 해가지고 완전 풀 사이즈 형태의 매트로 제작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 안쪽으로 먼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탄탄한 구조로 3D 형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 방법도 굉장히 쉽거든요. 이게 이제 원체고 여기 위에다가 이 매트를 까는 거예요. 그 상태로 이대로 들고 가서 바로 장착을 하는 거거든요. 자, 방향은 이렇게 앞쪽 방향으로 바라보게 작업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밑에서부터 안쪽으로 딱 올려놓으면 완전히 깔끔하게 아이들이 과자 먹거나 뭐 음료수 같은 거 막 쏟아도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들어서 청소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청소성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눌러서 끼우면 되거든요. 거기 아래쪽 좀 눌러봐 주시겠어요? 예, 그쪽이요. 이렇게 끼워내는 거고, 뭐 설치도 한 5분 안에 자가 설치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기존 거 띄워내고 그냥 위에다가 탁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운전석도 한번 해볼게요. 운전석은 보이는 것처럼 왼쪽 발판 있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운전석이거든요. 이대로 그대로 가서 올려놓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발판을 제거를 하고요. 요게 앞쪽으로 가게 넣을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엑셀이잖아요. 일반 코일 매트는 이 매트가 위로 올라와서 브레이크가 씹히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완전 올라오거나 씹힐 이유가 1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좀 잘 만들어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보조석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갖고 가서 끼워주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 마감이나 이런 거 보면은 요 끝단이 완전히 딱 맞는 거기 때문에 요런 틈새 사이로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갈 확률을 최소화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동승자가 음료수를 쏟았거나 여기다 물건을 쏟았을 때 이 상태로 그냥 들어서 청소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아닌 도와주시는 분이 직접 한번 해보실 건데요. 얼마나 쉬운지 보여드릴게요. 붙여서 예. 누르면 예, 맞춰보면 여기 뒤에 홀이 있거든요. 홀을 탁 누르면 이제 자동으로 껴지고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여기 샤오토 업체에 와서 제 팰리세이드 트렁크 풀커버와 매트 1, 2, 3열 작업을 완벽하게 예쁘게 꾸몄거든요. 저는 이거는 이벤트 응모를 통해서 제 카페에서 출고 1호 그리고 브라운 시트 다음에 차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응모해서 당첨이 돼서 이 업체에 오게 되었습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기존 순정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예쁘고 마감성, 그 다음에 실용성, 기능성 등을 모두 갖춘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시기에도 확실히 좋은 게 맞잖아요. 그래서 P 커버 형태로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 먼지나 아니면은 음료수 이런 거 쏟아도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거 사용하면서 사용기도 중간중간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자, 그럼 이제 고속도로 타고 다시 집 쪽으로 향하면서 주행기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해보죠. 저는 지금 김포에서부터 김포대교 지나서 자유로 지나서 지금 여기 외곽순환도로 쪽으로 진입을 했거든요. 오면서 지금 밟아도 보고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악셀도 눌러보고 여러가지 행동을 병행하면서 계속 느껴봤거든요. 근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보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브레이크입니다. 이 팰리세이드는 브레이크가 원피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용량이 들어가요. 이게 성능이 완전 떨어진다라는 표현을 하기보다도 다른 타차종 요거와 비슷한 급의 차량으로 비교하자고 하면 확실히 성능이 조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 보여요. 저는 하루에도 여러 종의 차량을 운전을 하고 SUV 차량으로 비교하고 MPV 차량으로 비교해 봤을 때 국내에서 유통되는 차량을 안 몰아본 건 없습니다. 모든 차량을 다 운행을 해봤고, 그리고
해외 버전인 BMW, 그 다음에 벤츠 모든 라인업을 다 몰아봤을 때 확실히 부족한 거는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동급 차종에 비교해봤을 때 느낌은 이거를 쉽게 말로 표현할게요. 다른 차량이 예를 들어서 5를 눌러야지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듣는구나 라는 느낌을 들었다고 하면, 이 지금 신형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6에서 6.5 정도? 그 정도 눌러야지 그와 준하는 어떤 느낌을 제가 이 정도 밟으면 들겠지라고 하는 느낌을 좀 체감으로 느끼는 건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하게 느낄 거라고 표현이 될 것 같고요. 현대에서 원피스톤을 선택한 거는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최소 2피스톤이나 아니면 4피스톤 정도를 넣어줘서 좀 더 브레이크 성능을 강화해서 출고를 했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텐데, 기존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알콘 브레이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팰리세이드 신형은 그 브레이크 선택 항목이 없어서 자체 튜닝을 해야 돼요. 좀 더 좋은 효과와 퍼포먼스를 가져가려면. 그래서 나중에 브레이크 성능을 조금 더 욕심을 가져가려고 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물론 이 순정 상태의 기능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합니다만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차량들이 5를 밟으면 제 성능이 나왔다라고 하면 얘는 6 내지 6.5 정도를 밟아줘야지 내가 밟는 거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작동을 해주는 게, 요거는 조금 단점으로 가져가고 싶네요. 브레이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 보입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외곽순환도로 기준으로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봤거든요. 속도도 내보고 브레이크도 잡아보고 과속 구간에 좀 가속도 내보고 여러 가지를 제가 해봤는데,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내려드려 볼게요. 우선 저는 대리운전업을 6년 이상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차종을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워낙 또 차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계속 지금 이어갔었고요. 자, 제가 운전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UV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이 차가 좀 무거운 차에 속하거든요. 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아닌 일반 휘발유 차량이기 때문에 성능이나 퍼포먼스 나가는 거, 밟았을 때 쭉쭉 나가는 거, 요거는 사실 다른 고백이랑 차에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낮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차에 딱 맞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을 내려보고 싶고 평가를 내려보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팰리세이드급의 딱 적당한, 그냥 아주 오버 스펙도 아닌 모자란 스펙도 아닌 딱 여기에 딱 걸맞는 패밀리카라는 명성에 맞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맞을 것 같고, 완전 잘 나가는 걸 원한다, 밟으면 밟을수록 쭉쭉 나가는 걸 원한다, 거기에 아마 만족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자동차 전문가가 아닙니다. 대신에 다양한 차종을 여러 가지로 매일매일 몰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감각이나 어떤 운행했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은 표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차종을 몰아봤을 때 비교점과 느낌을 그냥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물론 데이터나 기록화돼서 설명을 이렇게 그래프로 쫙쫙쫙 표현해내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그런 디테일한 요소까지는 확실하게 공부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달력이나 이런 거는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제 현실적인 차주로서의 직접 이 차를 출고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딱 그렇습니다. 이 차량에 딱 맞는 배기량의 그 정도의 퍼포먼스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2시간 반 정도 운행을 해봤을 때 소감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다가오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